기업인 2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투자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평 보강천 하상주차장 재개방 여부에 대한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5년 전 침수 피해로 보상금을 탄 화물차주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주민 알 권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요문서 공개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주시 클레이 사격 선수가 지역 내 사격장에 있음에도 타 지역으로의 원정 연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선수와 장애인을 위한 이용료 감면폭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오늘 서울에서 수도권 우수기업 CEO들을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충북의 경제적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입지를 중점 부각하며 수도권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업인 조찬 간담회.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수도권 기업 CEO와 임직원 등 200명의 기업인이 모인 자리에서 충북의 투자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충북은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 내 총생산은 4.2%가 성장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기업체 수와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충북의 수도권 기업이 투자하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일에 저부터 또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실제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새로운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북은 지방 이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활용하고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지사님께서 공약을 해서 10만 개 창출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출액은 435 불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추가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홍보부스도 설치해 기업인의 접근 문턱을 낮추는 등 투자 유치에 주력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 HN 등 2개 업체는 충청북도, 진천군과 함께 전체 4,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충북에서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번 달 말에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 실천 계획이 확정 발표됩니다. 실국별 검토 보고회와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공약사업 실천 계획에는 100대 사업별 개요와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 계획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5년 전 증평 보강천이 범람해 화물차 등 차량 수십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증평군이 하상주차장 재개방 여부를 놓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수억 원의 보상금을 타간 화물차주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의 차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붕만 겨우 드러났고 승용차는 완전히 물에 잠겨 위치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정확히 나온 거라요. 난리가 아니다. 물이 빠진 다음 날 물에 쓸려 넘어진 덤프트럭 한 대가 보유에 걸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전 3시간 만에 15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보강천 둔치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48대와 건설기계 9대 등 차량 64대가 침수됐습니다. 화물차주들은 집단 소송을 냈고 군은 6억 1천여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1년 전부터 하상주차장을 다시 개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한 둔치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해놓고 다시 주차하게 열어달라는 차주들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그냥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받쳐놓고 더군다나 비 많이 올 때 방송을 많이 했어요. 차 빼라고. 차를 안 빼놓고 나중에는 끝까지 법적에서 졌으니까
여기 차도 아니고 LG 차 때문에. 보강천 하상 주차장을 개방하여 도심지 및 외곽도로 변 주차난을 해결하고 매연, 소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증평 군민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있어 증평구는 국민 대상의 차량 등록제와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 우기시, 석 달간 둔치, 폐쇄 등의 침수 예방 대책을 제시하며 반대 주민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해야 할 공영 주차장이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제기된 문제지만 관련 대책은 내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시민들의 휴식처인 우암산 인근 무료 공영 주차장을 캠핑카들이 점령했습니다. 등산로로 향하는 도로 양옆 무료 주차장은 장기 주차된 캠핑용 카라반으로 가득합니다. 불과 수백 미터 도로에 50여 대의 캠핑카가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녹슬고 타이어가 터진 채 장기 방치된 캠핑카도 눈에 띕니다. 이 캠핑카가 주차돼 있길래 원래 여기 캠핑카 주차하는 장소인지 알고 있었어요. 전기와 도로 보수 업체들도 애가 탑니다. 장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캠핑카에 받쳐져 있으니까 전화를 해도 한참 있다 오고 한 거의 반나절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산업단지 인근 공용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주차된 수십여 대의 캠핑카로 인해 주차면이 아닌 곳에 차를 대기 일쑤입니다. 현재 청주 지역의 캠핑카는 830여 대입니다. 20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등록한 370여 대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두고 있지만 그전에 등록된 450여 대는 법이 정한 차고지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차고지가 있는 캠핑카들도 편법을 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러들이 차고지 증명을 허위로 막 꾸며주거든요. 단속 기준도 없고 단속하는 부서가 없어요. 435대가 그냥 다 그냥 막 돌아다니신다고 보시면 되고. 청주시는 내년 이후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규모가 40대 수준에 불과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투명 행정과 주민 알 권리를 위한 획기적 진전이 청주에서 시작됐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무색하게도 부시장 이상 결재가 필요한 중요 문서 공개율은 청주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지난 1991년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의 노력에서 출발했습니다. 투명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정보 조례안의 검토 요청을 청주시에 보낸 것입니다. 청주시는 조례 거부로 맞섰고 중앙정부 또한 상위법에 없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소송 끝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이거 안 돼 하면 끝이었어요. 국민한테 정보를 이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행정정보 공개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전국에 정보 공개의 열풍이 불었고 96년에는 정부 차원의 입법도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의 비공개 행정 타성이 깨졌고 행정정보 공개 절차에 체계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약은 여전합니다. 2021년부터 이전 3년간 청주시의 정보 공개 현황입니다. 한 해 4천 건 안팎의 청구가 있었고 공개율은 부분 공개를 포함 최대 97%에 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공개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공개 범위입니다. 시정 방향의 굵직한 흐름을 알 수 있는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의 원문 공개 비율은 지난 2019년 22%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다소 올랐다지만 33%에 그쳤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 60%의 절반 수준으로 청주시 내부에서 교육을 통한 개선책을 찾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주 시민이 알 권리, 또 그 정보에 대한
그러한 접근성을 편리하기 위해서 법적인 또 제도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서 청주시와 의회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30주년을 맞아 기록과 정보 공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의 원조로서 실질적인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진천군의회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은 충주댐과 대청댐 수변 지역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충북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옥천군의회도 대청댐 건설로 40여 년간 지속된 가혹한 환경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청주시 클레이 사격 선수가 우리 지역에 사격장이 있는데도 타 지역으로 원정 연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선수와 장애인을 위한 이용료 감면 폭이 너무 적기 때문인데요. 안정훈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소속 청주시 클레이 사격 선수인 이온우 씨는 최근 타 지역으로 사격 연습 장소를 옮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선 대표 선수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주시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매달 연습 비용이 타 지역 선수보다 50만 원 더 든다고 말합니다. 약 50만 원 정도의 제가 개인적인 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타 시도로 가가지고 훈련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이익이 나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체육 선수인 임재훈 씨는 장애인 이용료 면제 조례가 있지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례이지만 청주시가 단서 조항을 붙여 수익성을 앞세웠다고 말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당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손해가 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경기도와 대구 사격장의 경우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할인율은 50%, 시도 대표 선수는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조례에도 대한체육회의 선수로 등록돼 있거나 장애인 선수에게는 감면 또는 면제가 명시돼 있지만 요금 감면 대상자에게 단체 회원 요금을 받는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체 회원 요금은 정상가보다 고작 1,000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이라 선수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청주시는 소모품인 클레이 접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할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활동을 위해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보니까 더 이상 그걸 낮추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청주시는 향후 타 지역 사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충북 교육도서관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가 오늘 일타 강사 이지영 강사를 초빙해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지영 강사는 청소년들에게 공부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충북 교육도서관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늘 태풍 흰남노 피해 지역인 경북 포항시 오천읍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자 60여 명은 침수 피해 가재 도구와 폐기 물품 정리, 진흙 제거 등 피해 복구에 힘쓰는 한편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오늘 오전 청주시 남이면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청주시 남이면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철제 구조물에 끼어 숨졌으며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천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천 A 어린이집 교사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2월 교사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어린이집 측이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인사 조치는 민주노총 가입과 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도 정서적 방임으로 판단한 사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청주시 휴암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건물 40제곱미터를 태운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선 낮 1시쯤에는 영동군 영동읍의 한 모텔 4층 객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투숙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객실 8개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카자흐스탄 국적의 35살 A씨를 최근 검거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A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2.5톤 화물차로 SUV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지인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 지난 8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요즘엔 환경 문제도 큰 걱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의 가치가 기업 유치 과정에서 꼭 함께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